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낮 동안 나눴던 짧은 대화 한 조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여러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이불을 끌어당기며 혼자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편하게 잠이 들어버렸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50대 이상 남성이 8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83%의 남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여성의 신호를 단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냈다고 답했습니다. 83%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소중한 인연을 그냥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년 여성은 절대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남는지 이미 온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10중 8구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는 작고 조용하며 매우 섬세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바로 그 신호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보내 버립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중년 남녀의 감정과 관계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노유라 박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한국관계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음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이 왜 아무런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는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여성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을 때 어떤 섬세한 신호로 모습을 드러내는지, 나아가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그녀가 오늘 밤 여러분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는지에 관한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신호는 모두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웃음을 스스로 참지 못하는 순간, 두 번째는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 세 번째는 작은 배려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 네 번째는 먼저 근황을 묻는 순간, 다섯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을 아끼는 순간, 여섯 번째는 감정을 돌려서 말하는 순간, 일곱 번째는 칭찬의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 여덟 번째는 다음 만남을 먼저 꺼내는 순간입니다. 이 8가지 신호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어떻게 답을 건네야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말 한마디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십시오. 중년 여성은 젊은 여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20대는 마음이 생기면 곧바로 표현합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제안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 여성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새로 찾아오는 감정에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더 많이 망설입니다. 그래서 신호는 작고 조용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신호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남성이 되어 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 웃음을 스스로 참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함께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별다른 의도 없이 던진 가벼운 농담 한마디에 그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평소에 보여주던 그 사교적이고 얌전한 미소가 아닙니다. 눈동자까지 함께 웃으면서 얼굴 전체가 밝아지고 웃음을 억누르려다 결국 고개를 살짝 돌리며 손바닥으로 입을 가려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볼이 조금씩 붉게 물드는 것이 보였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재미있었나 보지, 아니면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인가 보지 하고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농담을 들었는데 유독 한 분만 더 화하게 웃으시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심리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2세 이상 여성 200명을 6개월간 관찰한 결과 마음이 끌리는 상대 앞에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신체 반응은 바로 통제되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무려 94%의 여성에게서 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이 아무 때나 함부로 웃지 않는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세월이 쌓이면서 생겨난 신중함 때문입니다. 상처가 무엇인지, 실망이 무엇인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온 여성은 진짜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온 얼굴로 활짝 웃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앞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지는 법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고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밀려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티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런 모습이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웃다가도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거나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54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가까워진 남성이 어느 날 산을 오르던 중에 오늘 등산화 색깔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네요. 참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고 다음 산행 날짜가 유독 기다려졌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한가 싶었는데 그분 생각만 하면 자꾸 웃음이 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녀의 웃음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웃으시는 모습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십시오. 거창한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게 웃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자신의 감정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꼭 품고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남성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웃음은 마음이 열리는 가장 첫 번째 문입니다. 그 문이 살짝 열렸을 때 따뜻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신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직장에서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요즘 업무가 과중해서 좀 피곤하네요. 라고 여러분이 무심코 말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아, 저도요. 요즘 정말 그래요 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확하게 공감을 표현하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래도 건강은 잘 챙기시면서 하세요.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그 목소리에 스며든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 유독 목소리 톤이 다르다고 느끼신 적이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말투가 바뀐다는 것은 이미 그 남성을 향해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감정적 호감이 형성되면 인간은 상대에게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목소리 피치를 약 12에서 18% 낮추고 말의 속도는 15% 느려지며 공감 표현 빈도는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상대와 같은 감정의 결 위에 서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공감 하나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사람의 일상 전체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혹시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공감을 표현하고 나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조용히 살핍니다.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15년을 근무한 직장에서 새로운 남성 동료가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한 58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팀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평소 같으면 그렇죠. 한마디로 끝냈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라고 공감하면서 대화가 길어졌고 힘내세요. 라는 말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제가 달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참을 생각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진짜 힘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마무리될 때 다음에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라고 자연스럽게 덧붙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안도감이 다음 만남에 대한 설레는 기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세대 여러분, 말투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공감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건 결코 그냥 예의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신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호, 작은 배려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모임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그녀가 든 가방이 꽤 무거워 보입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고 가볍게 건넸을 뿐인데 그녀의 걸음이 순간 멈춥니다. 아, 괜찮아요. 말하면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럼 죄송한데 잠깐만요. 하면서 가방을 내미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설렘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망한 듯 하면서도 기쁜 표정, 고마우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정 말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무거운 짐도 어려운 상황도 혼자 감당하는 데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고령화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72%가 일상적인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직장 생활까지 하면서 정작 자신을 챙겨줄 사람이 없었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설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따뜻한 안도감에서부터 천천히 시작됩니다. 누군가 내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밀려옵니다. 혹시 이 친절이 일회성에 그치는 건 아닐까? 나만 혼자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표정을 살핍니다. 이 배려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온 56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행사 준비로 커다란 박스를 혼자 옮기고 있을 때 한 남성 동료가 힘드시겠어요? 제가 사무실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라며 자연스럽게 박스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고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저도 놀라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려를 베푼 후에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괜찮으셨어요? 다음에도 무거운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한마디 덧붙이십시오. 이 말이 그녀에게는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따뜻한 안심을 줍니다. 배려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더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작은 배려 하나가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남는지 여러분도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배려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 주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신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신호. 먼저 근황을 묻는 순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그녀가 먼저 물어오거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 한마디. 그녀의 눈빛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입을 열기 전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질문을 그냥 인사치레로 받아들입니다. 예의상 물어보는 거겠지. 누구에게나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뭐 그냥 저냥 지내요. 하고 짧게 답하고는 바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근황이 궁금해진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민준 박사님 연구팀이 밝힌 결과가 있습니다. 호감이 형성되면 하루에 평균 7회 이상 상대방의 안녕을 걱정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다. 다음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솟아오르는 감정이 바로 궁금증입니다. 그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설렘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일상이 궁금해지는 그 순간부터요. 그런데 중년 여성은 이 감정을 최대한 감추려 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슬쩍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남성이 무심하게 대답해버리면 그녀는 내가 너무 나간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반대로 남성이 진심을 담아 답한다면 그녀의 마음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된 57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남성 생각이 자주 났고 모임이 없는 날에도 오늘은 뭐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요즘 읽으시는 책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아, 기억해 주셨네요.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라고 답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는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고 다음 모임 날이 너무나 기다려졌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짧게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즘은 괜찮아요. 당신은 어떠세요? 라고 되물으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놓고 상대방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당신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처럼 공통된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더욱 좋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될 때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 참 좋네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라고 마무리하면 그녀는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세대 여러분, 누군가 먼저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여러분을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심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또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네 번째 신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함께 있는 시간을 아끼는 순간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는데 그녀만 유독 천천히 가방을 챙깁니다. 딱히 급한 일도 없어 보이는데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나가려고 하면 아, 벌써 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까지 함께 걸으면서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는 그 표정. 남성들은 이런 행동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이구나, 원래 느긋한 성격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시간이 아까울 때는 빨리 움직입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을 때, 아니 더 있고 싶을 때만 천천히 머뭅니다. 그녀가 시간을 아끼려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소중해졌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호감이 생기면 함께 있는 시간이 달리 느껴집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마음이 가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설렘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걸음을 늦추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끝나도 새로운 주제를 꺼내며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붙어 있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티나지 않게 시간을 늘리려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가족관계학회 논문에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호감을 가진 상대와 함께 있을 때 평균 이별을 미루는 행동이 2.7배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걸음 속도는 평균 23% 느려지고 새로운 대화 주제를 꺼내는 빈도는 4배 높아졌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동네 서예 교실에서 한 남성과 친해진 61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다른 분들은 다 나가는데 자신만 붓을 천천히 씻고 가방을 천천히 챙기게 되더랍니다. 어느 날 그 남성이 오늘도 늦게 가시네요. 같이 나가실래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주차장까지 5분 거리를 15분 동안 걸었어요. 그분과 더 있고 싶어서 일부러 천천히 걸었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시간을 늘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함께 맞춰 주십시오. 저도 천천히 가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도 서둘러 돌아서지 말고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라고 제안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당신도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천천히 걷는 발걸음 속에, 천천히 챙기는 가방 속에, 새로운 주제를 꺼내는 말 속에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것, 그것이 5번째 신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6번째 신호, 감정을 돌려서 말하는 순간입니다. 퇴근 후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에 앉았는데 잠시 후 그녀가 다가와서 여기 케이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먹어보지 못했다고 답하자 그럼 다음에 같이 먹어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것 같아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추는 모습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입니다. 맛집을 추천해 주는 거구나. 친절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겠지. 설마 나한테 같이 가자는 뜻은 아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왜 하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감정을 돌려서 말한다는 것은 그 안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호감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먼저 관심을 드러내는 게 맞나 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는 당신이 걱정됩니다. 라는 뜻이고 그 영화 재미있다던데요. 는 같이 보고 싶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페 케이크 맛있더라고요. 는 다음에 여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라는 말입니다. 직접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살짝 포장해서 건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감정 언어 연구자인 서울대 국문학과 박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중년 여성의 로맨틱한 감정 표현 중 68%가 간접 화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문화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모르는 척해줘도 괜찮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10년을 함께 일한 남성 동료가 작년부터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 먼저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그 남성을 만났을 때 요즘 점심 어디서 드세요? 회사 앞 식당이 꽤 괜찮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같이 점심을 먹고 싶다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직접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남성이 아 그래요? 언제 한번 같이 가요? 라고 답했을 때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날 저녁에 옷장을 뒤지면서 내일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이 그렇게나 기다려질 수가 없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알아채 주십시오. 그럼 이번 주에 같이 가볼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십시오. 당신과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그녀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라는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자신이 돌려서 말한 그 조심스러운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녀는 다음엔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돌려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감히 직접 말하기엔 너무 소중한 마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건네는 것입니다. 그 포장을 살며시 열어봐 주시는 것, 그것이 6번째 신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7번째 신호, 칭찬의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참 잘 어울리시는데요. 라고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그녀의 표정이 순간 환해집니다. 아, 그래요. 라고 답하면서 손이 자꾸 머리카락 쪽으로 가고 뺨이 살짝 붉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임 내내 여러분을 의식하듯 시선이 자꾸 여러분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사소한 말을 했나?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그 반응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그녀가 살아온 세월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중년 여성에게 작은 칭찬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칭찬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칭찬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 잘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가족도, 직장 동료도 이제는 당신을 따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공기처럼 당연해져 버린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56세에서 72세 여성 8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타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평균 41%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칭찬을 해준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47%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칭찬 하나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고 칭찬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우는 일입니다. 설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바라봐준다는 느낌에서요. 하지만 그녀는 이 설렘을 감추려 합니다. 이 나이에 칭찬 하나에 이렇게 기뻐하는 게 어색해 보일까 봐서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눈을 피하고 표정을 가다듬으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충분히 흔들린 상태입니다.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누구에게도 특별히 칭찬받은 기억이 없었던 60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새로 부임한 남성 팀장이 회의 중에 과장님 의견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라고 말했을 때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얼굴이 웃고 있더랍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면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누군가 내 생각을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다음 회의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을 건넨 후에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그녀의 변화를 계속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스타일도 좋았는데 오늘도 참 잘 어울리세요. 라고 한결같이 말해 주십시오. 외모뿐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태도에 대한 칭찬도 훌륭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그녀를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그녀의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것이 7번째 신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8번째 신호. 다음 만남을 먼저 꺼내는 순간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카트를 밀며 헤어지려는 순간 그녀가 다음에 또 마주치면 커피라도 한잔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네, 좋죠 라고 답하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이고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여러분 쪽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 시선. 느끼셨다면 이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남성들은 이런 말을 그냥 사교적인 인사로만 받아들입니다.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누구에게나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의 오늘이 좋았고 내일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장 솔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호감이 생기면 현재가 아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오늘처럼 좋은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설레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렘은 미래를 향합니다. 오늘이 좋았다면 매일이 궁금해지고 내일을 약속하면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기다려집니다. 중년 여성이 다음 만남을 먼저 꺼낸다는 것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냥 우연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시 상대는 오늘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황미경 교수님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여성이 먼저 다음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는 평균 전체 대화의 3.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100번 대화 중 겨우 3번 정도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3번 중 1번이 여러분에게 향한다면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표현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한 남성과 자주 마주치게 된 58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인사만 나눴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검진을 마치고 나오면서 다음 달에도 검진 오시죠? 라고 물었는데 그 남성이 네 당연하죠. 그때 또 뵙겠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웃으며 답했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다음 달 검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한 달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그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다음을 이야기한다면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네, 그때 꼭 뵙고 싶네요. 당신 만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단순히 만난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녀를 보는 것 자체가 기다려진다는 감정까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구체적인 약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라고 제안하면 그녀에게는 확실하고 뚜렷한 기대가 생깁니다. 막연한 언젠가 또 봐요가 아니라 분명한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만나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먼저 다음을 이야기하는 용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그 용기에 마음을 담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8번째 신호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오늘 중년 여성이 마음을 열고 있다는 8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8가지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 이제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상처받고 또 혼자 일어서온 여성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웃음을 스스로 참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미소, 그 안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솔직한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공감이 늘어나고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배려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온 여성에게 누군가 짐을 들어주겠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 닿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먼저 근황을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을 아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가방을 챙기고 새로운 대화를 꺼내는 그 행동 속에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을 돌려서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해요. 라는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것, 그것이 그녀의 용기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칭찬의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특별하게 여겨지지 못했던 그녀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는 다음 만남을 먼저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100번 대화 중 겨우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귀한 용기를 구체적이고 따뜻한 약속으로 받아주십시오. 이 8가지 신호를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호에 진심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말 한마디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웃으시는 모습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진짜 힘이 납니다. 다음에도 무거운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 참 좋네요. 저도 천천히 가려던 참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 만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이 말들 중 하나만 오늘 실천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오늘 밤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불 속에서 혼자 미소 짓게 만들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년의 감정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더 깊은 진심이고 빠르지 않지만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녀의 작은 변화를 알아보는 남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세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따뜻한 설렘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이 나이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에 혼자 마음을 접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가 이제 좀 설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조용한 변화를 알아봐주는 사람 곁에서 사람은 다시 설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연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